실비보험 가입자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을 이제 좀 강제로 바꾸시죠. 네네. 기존에 이제 가입하고 있던 실비보험을 강제로 조금 바꾸겠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꾸시면은 저희가 일부 금액으로 보상을 해줄게요. 이렇게 제안했단 말이에요. 네. 네네. 내 실비보험 바꾸는 대신에 네네. 이게 고객님께서 얼마를 받아야지 조금 합리적으로 합리적일까? 적정할까? 생각하실까? 뭐 한 50만 원을 줘야지 바꾸실지, 한 뭐 100만 원을 줘야지 바꾸실지, 네네. 뭐 아니면은 나는 한 1000만 원 줘도 안 바꿀래 것 했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비에서 어찌됐건 기존에 1, 2세대 가입하신 분들께 재매입을 한다던가 뭔가 변경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긴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올해 초에 네. 네. 토론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약관을 변경한 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실비를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일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너무 바빠요. 지금 네. 너무 이 5세대 실비보험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음. 요즘 문의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고객님들께서 궁금하신 네. 분도 많고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막 네. 되게 조급하시는데 저희가 천천히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음. 드리는데 너무나도 급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네. 이게 내용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보도자료인데 여기에서 뭐 물론 실비보험이 5세대 실비보험으로 바뀐 내용도 이제 있단 말이에요. 네. 바뀐 내용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음. 약관 변경 이제 재가입 조항이 없는 초기 가입자 한 네. 1,600만 원 정도 1600만 명. 된다고 네. 해요. 네네. 이분들께서 원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을 재매입을 통해 가지고 보상을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기존 계약은 뭐 해지하고 신규 실손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겠다 이렇게 네네. 내용이 나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정말 바뀌는 거냐,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는 거냐, 아, 그렇죠. 궁금하죠. 그리고 내가 하기 싫으면 강제로 이게 바뀌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까지 강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우선 나온 내용으로는 내가 원할 경우 네네. 내가 원할 원하는 경우에 경우. 이렇게 해준다고는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대체 왜 이렇게 보험회사가 이 1, 2세대 네. 이 실비에 자꾸- 좀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은 법까지 개정하면서 하면서까지 약관의 뭐 변경도 네. 하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왜 대체 보험회사는 이렇게 1, 2세대에 뭔가 못 바꿔가지고 민감한가. 이런 게 궁금했는데 저희가 같이 준비한 자료를 본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이게 어떤 자료냐면은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상품 손해율과 손실액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네네. 이게 2023년도 기준인데 네네. 지금 보면 여기 전체에서 옆에 보면 1세대가 있어요. 네. 1세대가 위에 있는 이 검정 줄이 위험 손해율인데 아. 손해율이 보면은 네. 2016년도에 137.9%. 9%. 그 다음에 쭉 나가서 최근에 좀 줄어들었어요. 네네. 줄어들었지만 2023년도에 보면은 100%가 넘어가네요. 120.5%. 120.5%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내가 100%의 보험료를 받아들여도 네. 120%가 나간다는 소리잖아요. 아. 그러면 적자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건 손해가 좀 클 것 같아요. 손해가 좀 크겠죠. 네네. 그리고 이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를 보도록 할게요. 네네. 2세대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본다고 하면은 10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네. 가장 최근에 2023년도에도 네네. 109.6%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손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비보험을 좀 받고 싶겠죠. 그쵸. 좀 민감한 사항이 네, 민감한 사항이긴 네. 하죠. 그리고 이게 손실액을 본다고 하면은 얼마나 손실이 나고 있냐. 네. 이게 보면은 옆에 있는 흐린 네. 막대가 손실액인데 네. 이 손실액이 많을 때에는 1조 원까지 넘어갑니다. 아, 이게 1세대 조단위군요, 보면은 이게 조단위. 1.1조 원. 1.1조. 1조 1천억 원이 네. 손실이 나고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실비 때문에. 네,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는 4천억 정도. 아,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실비보험으로 4천억을 손해보고 있대요. 당연히 속상하겠죠. 그렇죠. 네, 네네. 속상하겠죠. 이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을 이렇게 법까지 개정하면서까지 바꾸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뒤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는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 인구
우리나라 인구 중에 4천만 명이 지금 가입하고 있다고 얘기를 있죠. 하고요. 네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맞아요. 계시는 보험 중에 맞아요. 하나예요. 그리고 이 12보험 같은 경우에는 점점점 비급여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17년도에는 지금 비급여가 4.8조 원에서 네네. 23년도에는 현재는 와, 최근 8.2조 기준으로 원까지. 8.2조 원. 까지 네. 늘어나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보험금 지급되는 것들도 많고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겠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의료 인력들 네네. 이제 막 저희가 막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또 이게 의사가 부족한 정말 필수, 필수 의료가 필요한 곳들이 이제 그만큼 의사분들이 안 가시고 그렇죠. 걸로 지원 안 하고 네. 이제 좀 비급여 같이 조금 돈이 돈이 조금 되는 되는 네네. 쪽으로. 뭐 네. 미용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또 과도하게 쏠리는 상황들도 아. 있다고 하고요. 네네. 해가지고 12보험을 지금 이제 5세대 12보험으로 바꾸면서 네. 좀 이러한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전반적인 사회의 순기능을 이루어질 수 네네. 있도록 음. 하겠다는 조금 취지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보험금이 문제가 뭐냐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저희가 1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있는데 네네. 이 전체 보험금 중에서 상위 9% 그러니까 100명 중에 9명 9명이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사람 중에 9명이 이 전체 보험금의 80%를 80%를 가져간다. 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 9명만이 9%가 80%를 다 수장하고 있대요. 네.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20%는 돈만 91명이 이제 나눠 받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다는 게 그만큼 내가 보험금을 청구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중에서 100명 중에 65명은 네. 보험금 청구를 안 하게 돼요. 아, 그럼 이제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료만 납부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이렇게 억울하실 수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있고 네네.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만큼 그쵸.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5세대 시보험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5세대 시보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환자의 중심으로 네네. 적정 보장하도록 개편하여 낮은 보험료로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으로 전환이 전환을.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행 지금 4세대 실비보험과 네네. 비교를 했을 때 변경되는 실비보험, 5세대 실비보험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본다고 하면은 네. 우선은 보험 자체가 저희가 병원비가 급여 항목이 네. 있고 비급여. 그렇죠. 비급여가 있죠. 있죠. 근데 이 급여 항목이 비급여 항목이랑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네.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현행 4세대랑 네.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차이점은 없는데 더 좋아진 점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존 같은 경우에는 급여는 20%, 네. 네, 외래 같은 경우에는 20% 또는 뭐 1, 2만 병원에 원 따라 1, 2만 중에서 원. 이제 높은 네, 거, 네네. 높은 금액으로 공제하고. 자기 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네. 신규 상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 중에 임신과 출산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네네. 언제나 고객님들 전화 오셔가지고 연락 최근에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 와가지고 물어보세요. 저 이렇게 임신해서 이렇게 병원비 나왔는데 이거 청구되나요? 임신 출산 안 됩니다. 12보험에서 임신 출산이 출산은? 보상이 안 되는 맞아요. 항목이에요. 이게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5세대부터는 급여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임신 출산도 네. 급여에 대해서는 가능. 이거는 네. 너무나도 저는 정말 맞아요. 저출산 환영할 시대에 만한 너무나도 좋은 내용이 맞아요. 저희들도 다 이제 아이들이 있지만 그쵸. 네네. 진짜 병원비 다 청구 못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맞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제 네. 이게 5세대부터는 가능하다 보니까 음. 이러한 부분들 너무나도 좋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 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좋아진 점은 맞아요. 네. 근데 비급여 항목이단 말이에요. 네. 비급여. 비급여가 조금 놀랄만한 뭐 세분화도 많이 됐고 놀랄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있는데 네. 이게 네네. 제가 표를 보신다고 하면은 현재 같은 경우에는 네. 보상 한도가 연간 5천만 원. 5천만 원, 원. 그 다음에 통원 한도는 회당 20만 해당 원. 20만 원, 네. 그 다음에 입원 한도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 같은 경우에도 입원은 30%, 네. 그 다음에 통원은 이제 30%나 3만 원 중에 큰 금액. 큰 금액. 네. 그리고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도 빠졌었죠. 아, 그쵸. 이건 4세대 같은 없었죠. 경우에는 연간 자기 부담금 한도 200만 원 그 항목 자체가 없었단 그쵸. 말이에요. 급여만 해당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뭐 미용이나 미용이나 성형. 성형 이런 것들은 안 됐었고 그 이외 나머지 것들 대부분 다 이제 보상된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할인 할증제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보험료 차등제 이렇게 했었는데 네네. 5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네. 이게 기존에 있었던 그 비급여에서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뉩니다. 네네. 나눠가지고 중증이라고 하면 뭐냐? 중증은 이게 보시면은 암, 뇌혈관,
심장 질환, 음. 희귀 난치성 질환, 중증 화상 외상 등 이제 산정 산정 특례에 특례죠. 해당되는 거를 이제 중증이라고 하고. 그럼 비중증은 그 이의 나머지를 다 다 비중증이라고 비중증. 이야기를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이 중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한도 5천만 원, 네. 통원 한도 20만 원 해당 다 동일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이나 통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부담금도 동일하고요. 네네. 근데 여기에서 연간 자기 부담금이 원래는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생겼어. 음. 그러니까 500만 원까지만 내가 내시면은 그 나머지 나머지 금액은 금액은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네. 대신에 이제 입원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종합병원, 입원을 했을 네. 때 이제 연간 네네. 자기 부담금 한도가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보험금 미지급되는 항목도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네, 그냥 네. 미용이랑 성형 기존이랑 동일하고 그 다음에 할인 할증 제도도 동일한데 네네. 이게 비중증이에요. 비중증이 많이 바뀌었죠. 비중증이. 그렇죠. 이게 좀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놀라운데 내용을 보자고 하면은 우선 한도 자체도 5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떨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통원도 회당 20만 원에서 일당 20만 20만 원. 원으로. 그렇죠. 음. 하루당. 팀장님 이거 회당 일당 잘 모르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무슨 내용이에요? 회당 회당 그러니까 네. 기존 4세대 같은 경우는 네. 회당이라고 하면 네. 뭐 A 병원으로 네. 등이 아파서 갔다. 갔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한도 한도 내에서 내에서 받을 수 있고 네. 그 외에 그날 네. 또 다른- 당일에. 네, 당일에 음. 또 다른 부위가 아파서 네. 또 다른 병원 가면 네. 거기 또 회당으로 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20만 원 받을 그렇죠. 수 그러니까 내가 있는데 하루에 뭐 세 군데 세 군데 가든 각각 20만 원 20만 한도에서 원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만 원이 사실은 다 쓰긴 힘들어요. 좀 근데 예를 힘들 수 들어서 있죠. 여기 가가지고 뭐 한 10만 원 병원비 나왔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2, 30만 원 나왔다. 나왔다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네. 중복으로 안 되고 이제 각각 그렇죠. 보상이 안 되고 이게 하나로 하루에. 묶여서 여기 하루 일당이라고 하면 이거는 네. 하루에 총 한도가 20만 원인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차이가 엄청 크죠. 분명히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한도도 원래는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네. 이거는 한도 같은 경우에도 300만 원. 300만 300만 원 원. 생기게 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도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놀라지 네네. 마세요. 네. 자기 부담금도 자기 부담률 원래 한 30% 10%씩 올랐나요? 네, 근데 50%. 아. 50%. 자기 부담률이 이제 저희가 실비 이제 그 새로운 실비 나올 때마다 네. 한 리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파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를 한 번에 올린 적이 사실 없었어요. 그쵸. 그전에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전에도 10% 올렸고, 맞아요. 그 전에도 10% 올렸고, 맞아요. 계속 이게 10%씩 올라왔는데 한 번에 20% 올린다. 아, 진짜 작정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칼을 진짜 네. 제대로 뽑은 이렇게 것 같아요. 20%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도 없어요. 아, 네네. 그 이거 다음에 없고. 또 여기에 보험금 아, 위지급이 위지급. 뭐가 있냐면 목이 기존의 미용 성형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 맞는데 네네. 고객님들께서 좀 이 실비보험으로 정말 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도수 치료, 아,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그다음 여기다가 비급여 비급여, 주사제. 주사제, 뭐 수액이 수학이나 대표적이죠. 영양제 이런 네.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내가 병원 가가지고 도수치료 받으면은 뭐 한 10만 원 나온다고 치면요. 네네. 우선 내가 10만 원 내고 병원비 이제 그 먼저 보험에 결제하고. 청구를 하면은 나머지 30% 제외한 70만 원, 아니 7만 7만 원 원 돌려주고 음. 이렇게 네.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내가 옛날 실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막 9만 원씩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비보험으로 청구했었을 때 도수치료 받고 했단 말이죠. 근데 맞아. 이제부터는 내가 다 내돈 내 내고. 돈. 오로지 내돈 100% 내고. 다. 보험회사에서 청구하면은 이거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아니 이건 지금 못해요 이제 안 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전에는 제 지인은 됐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그거는 그 하셨던 전 거죠. 실비고요. 네. 5세 실비부터는 그게 안 안 돼요. 됩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좀 손해율을 낮추려고 그러니까요. 좀 이제 진짜 일을 간 것 같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러한 네. 부분들이 분명히 조금 문제가 네네. 있었단 말이죠. 그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악용하시거나 남용하거나 이런 분들 때문에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는데 이게 그런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제재하는 게 네. 맞지만 네. 일반적인 분들은 그쵸. 정말 이거 필요하신 분들 필요할 때만 갔던 분들한테는 네, 조금 피해를 보는 거니까 네. 이게 너무 조금 안타까운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사실은 속상한 거죠. 네,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바뀌었다는 거. 네, 이제 이 부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관 변경 네네. 법까지 바꾸면서까지 중요하죠. 약관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정말 이게 그때 이 당시에 1월달 네, 1월 올해 9일이네요. 초였을 거예요. 1월 네. 9일에 이거를 정책 토론했는데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근데 사실 저 2세대 제가 네네. 초창기 가입자거든요. 네. 저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 거를 왜 건드려? 그러니까. 그쵸. 만약 그렇게 할 거면 왜 그 우리가 어쨌든 계약 진행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대로 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그걸 다 했는데
이걸 그냥 마음대로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그쵸, 사실 그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났냐면 네. 우선은 1세대 및 초기 2세대. 그러니까 2세대도 이제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그 재가입 주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 그쵸. 없는 분들이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입하신 분들이 근데 1,600만 명이래요. 야, 엄청 비중- 많네요. 네. 비중이 4천만 명 중에서 1,600만 원이면 맞네. 40%인 40% 거예요. 진짜 정도. 많네. 40% 네. 분들이 가입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그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약관 변경이 재가입 조항이 없다 네네네. 보니까 그냥 이 내용을 100살 때까지 쭉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본인이 원하면. 좋은 네. 실비보험이고 누구나 다 보면은 아 정말 좋은 실비 가입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저도 조금 의아한 게 이렇게 계약 재매입 시행을 한다는 이유를 여기서 보면은 의료 이용량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아. 네. 높은 실손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음. 초기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에 따라서 가입자에게 보상을 하고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와 이제 뭐 설명 강화, 숙려 기간, 철회권, 취소권 등등을 이제 검토하고 그 다음에 계약 재매입 이후에는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실손보험으로 무심사 전환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계약 재매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이제 뭐 올해 중으로 하반기 중으로 발표 하반기 예정이다 중으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의아한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65%가 보험금을 청구 안 한댔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까. 근데 네. 이분들이 보험금을 청구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 맞아요. 네. 그쵸. 네.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고자 사실은 가입을 하신 건데 이게 음.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뭐 물론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계약 재매입을 시행을 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그렇죠. 저도 당장 내가 내일 아플 것도 걱정이 되지만 사실 저는 내일 아프려고 이 실비를 이렇게 비싼 돈 내면서 가입하고 있는 게 유지하는 건 아니라 절대 아니죠. 나중에. 이거를 나중에 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쵸, 그쵸. 가입을 해놓은 건데 그런 이유 때문에 한다? 조금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월 9일 정책 토론회 발표안과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원래 기존에는 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약관 변경 적용 방안을 발표했어요. 법을 개정해서. 법을 개정해서 법을 바꾼다. 아. 이거를 약관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 네. 약관 이에 있는 법까지 어. 개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약관을 바꾼다. 비급여 관리 방안을 위해 가지고 이제 계약 재매입 등 이런 것들을 약관 변경이 이제 소급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다 네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법 개정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어요. 당연히 반발이 엄청 많으니까 네. 아무래도 네, 삭제돼서 네.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네, 해야 되죠. 다행인 네. 거죠. 당연한 건데 네. 네, 맞아요. 삭제가 돼가지고 법까지 개정하면서까지 약관을 변경하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에는 최대한 고객들을 설득시켜가지고 뭐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의사 네. 있는 선택적으로 이렇게 바꾸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조건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 그쵸. 선생님 이거 무조건 1, 2세대 막 무조건 바꾸시라는 게 맞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무리 좋은 보장이라고 하더라도 네. 내가 진짜 이거 지금 이만큼 돈을 내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은 맞나? 맞아요. 그것도 또 그 권리를 그렇죠. 전환을 하는 하시거나 것도, 네. 그러니까 뭐 재매입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조건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음. 아니면 무조건 바꿔라. 음. 이런 것보다는 본인이 조금 그러니까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는 게 선택권이 어떻게 좋은 것 두 같아요. 가지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반대로 네. 보상을 정말 많이 해준다. 많이 해준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 권리를 그러니까요. 뺄 수도 있잖아요. 10만 원 보상해주면 아, 그래도 네. 필요하면 저는 네. 한 0이 한 7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고민이 되실 만하겠죠. 될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보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죠. 네. 근데 아까 보면은 네네. 보험사도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서로가 윈이 되는 윈윈되고 만족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 사실은 당연히 아유, 그 아, 강압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도 최종 발표안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삭제가 되었다 보니까 1, 2세대 가입자분들께서는 당장은 안심하셔도 돼요. 네네. 근데 제가 예상컨대 네. 지금 이런 내용 한번 나왔잖아요. 네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안 바꾸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점점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적자가 또 많이 이런 나고. 부분들이 생각이 날 테고 그러면 또 이거를 다시 한번 수면 거론, 위에 거론될 수 드러내가지고 거론해가지고 뭔가 음.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조금 목소리를 합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5세대 실비보험에 대해서 한번 네네.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1, 2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뭐 재매입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봤는데 네. 혹시 영상을 보시고 저희에게 상담밖에 안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에 보일남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